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4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3%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내리다가 오후에 말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금리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제 좋게 끝났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은 아직 이제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고요.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여전히 초저금리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보면 어제 이제 3% 이상 하락을 하다가 다 말아 올렸고요. 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좋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고 오후에 좀 좋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중간에 같이 이제 아시아 증시가 다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다 내렸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쌍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막 매물을 쏟아부어서 내린 것이 아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좀 적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코스피가 이대로 완전히 하향 추세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었고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조정세를 끝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그어놨던 요 선, 거의 뭐 이 선을 잘 이겨내고 올라갈 줄 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61선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0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받쳐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자를 보시면 금액은 외국인은 6,300억, 기관은 820억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은 코스닥은 30포인트 하락했고 지금 121선, 9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요 정도까지 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과하게 내리면서 121선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하향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이쯤이면 이제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렇게 떨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떨어지는 그런 조정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 거의 바닥쯤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풍기 현상도 있고요. 아직까지 반도체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오늘 뭐 3% 4% 내렸습니다. 6,860원 내렸고요. 아쉽게도 이제 21선 잘 받치다가 오늘 이제 증시가 같이 떨어지면서 얘도 같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이런 형태에서는 웬만하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요 지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냥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질 만큼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241선 아래에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잘 이렇게 수평으로 눕혔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이고요. 두산은 47,000원, 47,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41선까지 저도 생각을 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두산 중공업이 또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락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산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3조 자관을 마련을 했고, 잘 이제 계열사들 다 매각하고, 3조 자본 잘 해결을 하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뭐 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241선은 웬만하면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승 추세가 조금 깨져서 모양상으로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이제 확실히 추세 전환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봉도 그렇고요. 이제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이 다시 한번 반등할 시기가 언제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산중공업과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241선을 찍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더 오랫동안 이제 L자로 누웠다가 반등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뭐 15,000주 들어왔고요. 기관은 뭐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벗어나고 기관이 매수로 들어왔을 때가 이제 두산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도 3% 정도 하락했고요. 지수 하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1선 얘는 잘 지키고 있고요. 얘도 조금 더 내렸다가 요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바닥을 터치하는 것이 거의 정석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평선에 누웠을 때 돌파합니다. 보통. 그래서 21선과 61선 사이에 두고 계속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간이 4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어제 들어온 거에 거의 뭐 4분의 1도 안 팔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는 130원 내렸고 3,92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얘도 한국정보인증과 마찬가지로 21선 벗어나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바닥권이 같이 있고요. 바닥 잘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 21선과 241선 돌파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서서히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이 평선들이 다시 한번 모였을 때 한번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6,0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뭐 계속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한번 그렇게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고요. 2,000원 얘는 하락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조정이 크네요. 조정이 크고요. 21선 근처에서 받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얘는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패턴을 잘 지키다가 한번 깨지면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가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많이 들어왔죠. 기간은 또 매도를 했지만 투자자 흐름은 괜찮다 아직. 그리고 월봉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찍히고 있고 주봉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꺾이면서 가는 겁니다. 보통 올라갈 애들은 꺾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 한번 줬다가 하락 줬다가 상승 줬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보통.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보신다면 이번 하락을 뭐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좀 짧게 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데서 좀 높이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확률이 높고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주산업도 네, 한번 다루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23,150원. 얘도 이제 좀 내렸죠. 네, 이렇게 그래도 바닥권 잘 지키고 있고 서서히 이제 21선이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잘 지키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산중공업과 이 한국전력도 이제 내릴 만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조정받을 만큼 받은 것 같고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얘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이 있고 풍력 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묶어서 방송을 하지 않지만 따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체코 원전이 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내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입찰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런 소스들이 가시화될 거고 전기가 점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세 인상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한국전력이 실적도 개선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 추세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모두 이제 다 내렸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렸고 증시가 2%, 3% 정도 내렸는데 여기서 오르는 종목들은 정말 대단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다 내렸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금 뭐 보면 비트코인도 좀 많이 내리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하는 형세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도 지금 다우존스, 뭐 나스닥 조금 내리고 있는데 보합 정도, 네, 크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일, 뭐 유럽 등도 거의 보합이고요.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확실히 다시 한번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매일매일 분석할 거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조정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했다가 뭐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